저는 오늘 30년을 함께한 아내보다 다른 여자의 손길이 더 그리웠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나는 열쇠를 돌리지 못한 채 한참을 멈춰 있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보니 아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보고 싶어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58년을 살면서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게 언제였던가. 손가락이 떨렸다. 답장을 보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이미 내 엄지는 움직이고 있었다. 8시쯤 갈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도 함께 왔다. 이 이중적인 감정이 요즘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열쇠를 돌리며 속으로 되물었다. 이 집이 안식처가 아니라 의무가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 아내의 목소리가 위로가 아니라 그저 배경음이 된 건. 왔어? 거실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늘 그렇듯 담담하고 늘 그렇듯 무덤덤했다. 나는 신발을 벗으며 응하고 짧게 대답했다. 그게 우리 부부의 대화였다. 30년 동안 쌓아온 부부의 언어는 이제 한 음절로 축약되어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아내는 이미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다. 언제나와 똑같은 풍경, 언제나와 똑같은 시간. 저녁 먹었어? 응, 회사에서. 거짓말이었다. 저녁을 거르고 온 이유는 나중에 아름과 함께 먹기 위해서였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다. 아름의 미소, 아름의 목소리, 아름의 손길. 특히 그 손길. 문득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나? 머리카락은 점점 빠지고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다. 볼살은 처지고 눈빛은 흐려졌다. 58세. 정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나이. 하지만 이상하게도 요즘 거울을 자주 보게 됐다. 예전엔 신경도 안 쓰던 외모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녀를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보, 내일 아침에 뭐야? 별 뜻 없이 던진 질문이었다. 그냥 늘 하던 거지 뭐. 아내는 리모컨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우리 사이엔 이런 대화만 남아 있었다. 정보 교환. 감정은 빠진 채. 너는? 내일도 늦어? 아니, 아마 일찍 들어올 것 같아. 또 거짓말이었다. 내일도 아름을 만나기로 했으니까.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다. 그 뒤로는 다시 TV 소리만 방 안을 채웠다. 우리 사이가 싸우고 난리가 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몇 년이 흘렀을 뿐이다. 사소한 말 대신 필요한 말만, 감정 대신 정보만 오가는 집.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아들 현우는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고 딸 은지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다. 둘이 남은 집은 이상하게도 더 비좁고 더 쓸쓸했다. 시계를 보니 7시 30분이었다. 슬슬 나갈 준비를 해야 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친구 만나기로 했어. 오래 안 걸릴 거야. 그래.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물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 귀찮은 모양이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하지만 확인하기 싫어서 모른 척하는 건지도.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다. 요즘 새로 산 셔츠였다. 아름이 이 색깔 잘 어울리세요라고 했던 그 셔츠. 향수도 뿌렸다. 예전엔 쓰지도 않던 향수를. 다녀올게. 응.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집 안에 나와 집 밖에 나.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하는 삶.
모든 건 2달 전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정수리가 훤히 드러나 보였다. 회사에서는 선배님 소리를 들으며 그럭저럭 인정받고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내 존재감은 희미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해. 그렇게 찾아간 곳이 동네에 새로 생긴 헤어 살롱이었다. 유난히 불이 밝고 깔끔해 보이는 곳. 아름다운 당신 헤어 살롱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자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이름표에는 서아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아름다웠다. 하지만 화려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편안한 아름다움이었다.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원피스가 그녀의 몸매를 은은하게 드러냈다. 허리 라인이 잘록하게 들어가고 어깨 라인이 부드러웠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서 가느다란 목선이 드러났다. 얇게 바른 립스틱이 입술을 촉촉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 처음 오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아내와는 다른 상냥함이 묻어나는 톤이었다. 네. 머리 좀 자르러 왔는데 어떤 스타일로 도와드릴까요? 그냥 깔끔하게만요. 회사 다니니까 너무 튀지 않게. 알겠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의자에 앉자 그녀가 내 뒤로 다가왔다. 가까워지는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꽃향기 같기도 하고 과일향 같기도 한. 먼저 머리 한번 볼게요. 그녀의 손가락이 내 머리카락을 천천히 만지기 시작했다. 두피를 살피는 손길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관능적으로 느껴졌다. 손가락이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움직였다.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셨네요. 그녀의 얼굴이 거울 너머로 보였다. 진지하게 내 머리를 살피는 표정.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죠? 손길이 계속 두피를 어루만졌다. 정수리에서 옆머리로, 옆머리에서 뒷머리로. 천천히 부드럽게.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죠. 나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아름이 잠시 손을 멈추고 거울 너머로 나를 바라봤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표정이 많이 지쳐 보여서 그래요. 그녀가 다시 머리를 만지기 시작했다. 이번엔 손가락이 내 귓가를 스쳤다. 우연인지 의도인지 모를 접촉.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마음이 힘들면 머리카락도 같이 빠지거든요. 두피는 거짓말을 못해요. 손가락이 목덜미로 내려갔다. 천천히 부드럽게 마치 애무하듯. 지금부터 샴푸 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샴푸 의자에 앉자 그녀가 내 뒤로 섰다. 의자를 뒤로 젖히니 시야가 천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이 위에서 나를 내려다봤다. 물온도 괜찮으세요? 네. 혹시 뜨거우면 말씀하세요. 따뜻한 물이 머리를 적셨다. 그녀의 손가락이 두피에 닿았다. 샴푸 거품을 내며 천천히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다. 기분 좋으세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다. 목소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네. 너무 좋네요. 그럼 다행이에요.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손가락이 두피를 원을 그리듯 마사지했다. 적당한 압력으로 천천히. 정수리에서 옆머리로, 옆머리에서 뒷머리로. 모든 부위를 빠짐없이. 눈을 감으니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오직 그녀의 손길만 느껴졌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세심한. 목 좀 당겨드릴게요. 그녀의 손이 내 목 뒤로 갔다. 목을 받치듯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바닥이
내 목덜미에 닿았다. 따뜻했다. 여기 좀 뭉쳤네요. 손가락이 목 근육을 눌렀다. 아프면서도 시원했다. 아파요? 아니요. 시원해요. 다행이에요. 물로 거품을 헹구는 동안 그녀의 손이 내 이마를 스쳤다. 물이 얼굴로 흘러내리지 않게 막는 손길. 우연인지 의도인지 모를 접촉이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린스를 바르는 동안 그녀의 손이 더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시간을 늘리려는 듯.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묻는 그녀에게 나는 원래대로라면 아니요. 괜찮아요라고 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말문이 열렸다. 그냥 집이 조용해서요. 조용한 게 안 좋아요? 너무 조용하면 외로워요. 말을 하고 나서야 내가 낯선 여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아, 저도 뭔지 알아요. 그녀가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살다 보면 대화가 그리워요. 사람 목소리가. 혼자 사세요? 네. 이혼한 지 3년 됐어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다. 애들도 다 나가 살고 집에 오면 내가 왜 집에 들어온 건가 싶을 때가 있죠. 말을 하는 내내 그녀의 손은 계속 내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 사모님이랑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다. 잘 지내세요? 싸우진 않아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그게 더 무서울 때 있지 않아요? 뭐가요? 말이 없는 거요. 차라리 싸우면 아직 서로한테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맞아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린스를 다 헹구고 수건으로 머리를 닦아주는 동안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손가락이 내 귀를 스치고 뒷목을 어루만졌다. 다시 자르기 의자로 돌아와 앉았다. 거울 속에서 우리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지금부터 자를게요. 가위질이 시작됐다. 가위 소리만 조용히 살롱을 채웠다. 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연수예요. 현수님. 좋은 이름이네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거울 속에서 저는 서아름이에요. 아름다울 아름자예요. 이름처럼 아름다우시네요. 말이 나오고 나서야 내가 방금 다른 여자를 칭찬했다는 걸 깨달았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감사해요.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그 표정이 더 예뻐 보였다. 현수님, 머리 말고 다른 것도 신경 써보는 게 어때요? 다른 거죠? 피부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남자분들도 관리하면 훨씬 젊어 보이거든요. 그녀의 손이 내 어깨에 잠시 머물렀다. 현수님은 관리하면 진짜 멋있으실 것 같아요.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여자는 지금 나를 꼬시는 걸까? 아니면 그냥 친절한 걸까? 그럴까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가위질을 마무리하고 드라이를 시작했다. 뜨거운 바람이 머리를 스쳤다. 그녀의 손가락이 머리카락 사이를 파고들며 모양을 잡았다. 다 됐어요. 어때요? 거울을 보니 확실히 달라진 내 모습이 보였다. 깔끔하고 젊어 보였다. 좋네요. 그죠? 현수님, 웃으니까 훨씬 젊어 보여요. 그녀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거울 너머로 나를 바라봤다.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마주쳤다. 그 순간 뭔가 통하는 게 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저기,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네, 당연히요. 그럼, 다음엔 두피 케어도 받아보세요. 머리카락 빠지는 거 좋아질 거예요. 그럴게요. 계산을 하며 그녀가 명함을 건넸다. 혹시 예약하시려면
여기로 연락 주세요. 제 번호예요. 명함을 받는 순간 손가락이 스쳤다. 우연이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그녀 생각을 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손길.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아내는 내 옆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아름 생각뿐이었다. 이건 뭐지? 분명 잘못된 거였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설렘이 차올랐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살롱을 찾았다. 어머, 현수님, 벌써 오셨어요? 아름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다. 머리가 좀 다시 손봐야 할 것 같아서. 거짓말이었다. 그녀를 보고 싶어서 온 거였다. 그럼 오늘은 두피 케어 받아보실래요? 네, 좋아요. 두피 케어룸은 따로 있었다. 작은 방에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다. 여기 누우세요. 침대에 눕자 그녀가 내 머리맡에 섰다.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얼굴. 지금부터 두피 마사지 해드릴게요. 혹시 아프면 말씀하세요. 네, 그녀의 손가락이 두피에 닿았다. 이번엔 더 강한 압력으로, 더 천천히. 아파요? 아니요. 시원해요. 다행이에요. 손가락이 두피 전체를 마사지했다. 정수리에서 시작해 옆머리, 뒷머리, 목덜미까지. 현수님, 요즘도 힘드세요? 네, 조금.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집에 가기 싫어서요. 말을 하고 나서야 내가 너무 솔직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아,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저도 그래요.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그렇군요. 현수님, 네, 저기, 이거 좀 이상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 그녀가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혹시 괜찮으시면 가끔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냥 친구처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좋아요. 대답은 자동으로 나왔다. 정말요? 네. 저도 얘기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럼 연락처 주고받을까요? 네, 그날부터 우리는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처음엔 간단한 인사였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아름 씨는요? 저도 그냥요. 손님 많아서 좀 피곤했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괜찮아요. 현수님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그 문자를 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문자는 점점 잦아졌고 내용도 깊어졌다. 오늘 손님이랑 싸웠어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괜찮으세요?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이 안 통해요. 저도 알아요. 그 기분. 혼자 있는 게 나을 때도 있죠. 아름 씨는 왜 이혼하셨어요?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그것도 제 친구랑. 미안해요. 물어봐서.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오히려 현수님 같은 좋은 분도 만났잖아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가 이제 단순한 손님과 미용사 관계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의 시작이라는 걸. 오늘 저녁 나는 다시 그녀를 만나러 간다. 8시 살롱이 문을 닫는 시간. 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녀의 마지막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살롱을 향하고 있었다. 금지된 것을 향해, 달콤한 일탈을 향해. 그리고 나는 몰랐다. 이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시작인지. 저녁 8시 살롱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영업 종료 팻말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안쪽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가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 손이 떨렸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다. 문을 열자 아름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평소의 유니폼이 아니라 개인 옷차림이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머리를 내려 풀어헤친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왔어요. 그녀가 일어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긴장감이 보였다. 네. 늦었죠? 아니요. 저도 방금 정리 끝났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앉으세요. 차 한잔 할까요? 좋아요. 그녀가 작은 주방으로 들어가 커피를 내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살롱 안을 둘러봤다. 불이 꺼진 거울들, 조용한 공간. 우리 둘만 남은 세상 같았다. 여기요. 따뜻한 커피잔을 받았다. 손이 스치는 순간 전율이 흘렀다. 고마워요. 아름이 내 옆에 앉았다. 가까웠다. 그녀의 향기가 더 진하게 느껴졌다. 현수님, 네.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왜? 여기 온 거예요? 진짜 이유.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 아름 씨가 보고 싶어서요. 저도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현수님이 계속 생각났어요. 집에 가면 자꾸 나도 그래요. 집에 있어도 자꾸 아름 씨 생각이. 우리는 동시에 말을 멈췄다.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현수님, 응. 저 이상한 여자죠? 유부남한테 이런 마음 갖는 거.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알아요. 그럼 왜 왔어요? 멈출 수가 없어서.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름 씨 생각하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저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현수님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어요.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무릎이 스쳤다. 아름 씨, 네, 키스해도 될까요? 그 질문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의 뺨을 감싸쥐었다. 부드러운 피부, 따뜻한 체온,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입술. 부드럽고 달콤했다. 그녀도 내게 반응했다. 입술을 살짝 벌리며 키스를 받아들였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점점 깊어졌다. 혀가 엉키고 숨이 거칠어졌다. 현수님, 그녀가 내 입술에서 떨어지며 속삭였다. 저기 위에 제 작은 방이 있어요. 올라갈래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제안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좋아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작은 원룸이 나왔다. 그녀가 가끔 쉬는 공간이라고 했다. 좁아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방 안에는 작은 침대와 화장대, 그리고 옷장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녀의 향기로 가득했다. 문을 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번엔 더 급하게, 더 격하게. 아름아, 응. 키스가 깊어졌다. 내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가늘고 부드러운 허리선. 블라우스 위로도 느껴지는 체온. 그녀의 손이 내 셔츠 단추를 만졌다. 떨리는 손끝으로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응. 너도 네. 첫 번째 단추가 풀렸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녀의 손이 내 가슴에 닿았다.
따뜻한 손바닥이 심장 위에 놓였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긴장돼서. 저도요. 나도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에 손을 댔다. 천천히 하나씩 풀었다. 하얀 피부가 드러났다. 레이스 속옷이 보였다. 아름다워. 부끄러워요. 그녀가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막지 않았다. 블라우스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어서 내 셔츠도. 우리는 서로의 상체를 보며 숨을 멈췄다. 침대로 갈까? 그녀가 내 손을 잡고 침대로 이끌었다. 우리는 함께 침대에 앉았다. 현수님, 응. 저 오래됐어요. 이런 거 나도. 사실이었다. 아내와는 몇 년째 잠자리가 없었다. 천천히 해요. 응. 우리는 다시 키스를 나눴다. 침대에 누워서 서로를 껴안으며 내 손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피부, 가느다란 어깨선, 속옷끈이 손끝에 닿았다. 풀어도 돼? 응. 속옷끈을 풀자 그녀의 상체가 완전히 드러났다. 아름다웠다. 40대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봐도 돼요? 부끄러워요. 아름다워. 내 입술이 그녀의 목으로 내려갔다. 쇄골, 어깨, 그리고 더 아래로. 그녀의 신음이 작은 방을 채웠다. 손이 내 머리를 감쌌다. 현수님, 응? 좋아요. 우리는 서로를 탐했다. 급하지 않게 하지만 열정적으로. 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깨어났다. 아름아. 응, 사랑해. 말이 나오고 나서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저도 사랑해요.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그날 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새벽 1시 나는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다. 현수님, 응.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다. 집에 가야 하죠? 응. 언제 또 볼 수 있어요? 모레? 또 올게. 약속이에요? 응. 그녀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현수님, 저 욕심이 생겼어요. 무슨, 계속 이러고 싶다는. 나도. 근데 안 되는 거 알아요. 현수님은 가정이 있고 저는 미안해. 미안하지 마요. 제가 알고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가봐야겠다. 응. 옷을 입고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가 나를 붙잡았다. 현수님, 응? 다음에는 더 오래 있을 수 있어요? 노력해볼게. 기다릴게요. 그날 이후 나는 일주일에 2~3번 그녀를 만났다. 회사 야근이라는 핑계로, 친구 만남이라는 거짓말로. 거짓말이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그리고 그게 더 무서웠다. 오늘도 늦어? 어느 날 아내가 물었다. 응. 프로젝트가 바빠서. 요즘 자주 늦네. 어쩔 수 없어. 아내의 눈빛이 이상했다. 의심하는 듯한.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름의 원룸은 나의 도피처가 되었다. 왔어요? 문을 열면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다. 집에서는 볼 수 없는 표정. 보고 싶었어. 저도요. 옷을 벗기기가 무섭게 우리는 서로를 탐했다. 현수님, 거기, 여기, 응, 좋아요. 소파에서, 부엌에서, 침대에서 우리는 집착하듯 서로를 원했다. 더 세게. 이렇게? 네. 그녀의 신음, 나의 숨소리, 땀에 젖은 몸. 모든 게 생생했다. 아름아. 응. 현수님. 우리는 미친 듯이 사랑을 나눴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어느 날 아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현수님, 응, 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 수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제주도? 네. 단 하루만이라도 여행 같은 거 하고 싶어요. 안 돼요? 아니, 그게, 알아요. 무리한 부탁인 거. 근데 한 번만이라도 현수님이랑 밖에서 연인처럼 걷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 간절함이 보였다. 생각해 볼게.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토요일 아침 나는 가방을 챙겼다. 어디가? 아내가 부엌에서 물었다. 회사 워크숍. 1박 2일이야. 토요일에 무슨 워크숍이야?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래.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언제 와? 내일 저녁쯤. 잘 다녀와. 아내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공항에서 아름을 만났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20대처럼 발랄했다. 현수님, 그녀가 내 팔을 끼었다. 공공장소에서 처음으로 연인처럼 걷는 것이었다. 떨려요. 나도. 비행기 안에서 그녀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꿈 같아요. 현수님이랑 여행하는 게. 나도. 제주도에 도착해서 작은 펜션을 잡았다. 바다가 보이는 2층 객실. 와, 너무 예뻐요. 아름이 테라스로 뛰어나가 바다를 바라봤다. 현수님 같이 봐요. 나도 테라스로 나갔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예쁘죠? 응. 근데 아름 씨가 더 예뻐. 또 그런 말.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내 품에 안겼다. 현수님, 응. 행복해요. 진짜로. 나도. 우리는 바다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저녁에는 해산물을 먹고 해변을 걸었다. 현수님, 저기 봐요. 뭐, 커플들이 저렇게 사진 찍어요. 우리도 찍을까요? 좋아. 우리는 셀카를 찍었다. 얼굴을 맞대고 웃으며 키스하며. 이거 진짜 예쁘다. 저장할게요. 응.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 사진들이 언젠가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밤 펜션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다. 현수님, 먼저 하고 나올게요. 응. 그녀가 샤워실로 들어갔다. 물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그녀가 나왔다. 흰 가운만 걸친 채. 아름아. 응. 예뻐.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다. 가운끈을 풀었다. 오늘은 천천히 해요. 응. 우리는 침대에 누웠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게. 사랑해요, 현수님. 나도. 그날 밤 우리는 지금까지와 다른 사랑을 나눴다. 바다 소리를 들으며 달빛 아래서. 현수님, 응.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지만 영혼은 없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현수님, 응. 우리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언젠가는 끝나야 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미안해. 미안하지 마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녀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해요. 하지만 모든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아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무슨 일인데? 엄마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아빠랑도 할 얘기 있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무슨 얘기?
직접 만나서 해요. 전화가 끊겼다. 아름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들이 집에 온대. 뭔가 들킨 것 같아. 어떡해요? 모르겠어. 일단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현수님, 무서워요. 나도. 하지만 무서움보다 더 큰 게 있었다.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거라는 걸 나는 아직 몰랐다. 주말 거실 시계가 오후 6시를 가리켰다. 현우가 도착할 시간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내가 나갈게. 아내가 먼저 일어났다. 나는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엄마, 어서 와, 현우야. 아빠는요? 거실에 있어. 현우가 들어왔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아빠, 왔구나.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앉아. 저녁 먹고 얘기하자. 아내가 식탁으로 안내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밥상은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아빠,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난주 토요일, 회사 워크숍 갔다고 하셨죠?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응. 거짓말이죠? 뭔 소리야? 아빠 회사에 확인 전화해봤어요. 그런 거 없었대요. 끝났다. 완전히 들통났다. 현우야. 어디 갔었어요? 누구랑요?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당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른 여자 있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들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진짜예요? 진짜 바람 피운 거예요? 현우야,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아빠가 엄마 배신하고 다른 여자랑 놀아났는데 야, 그건 그게 뭐예요? 변명 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커졌다. 언제부터예요? 2달 전. 2달이나. 아내가 고개를 떨구었다. 어깨가 떨렸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미용실에서 일하는 사람. 나이는요? 42. 결혼은? 이혼했어. 현우가 비웃듯 웃었다. 완벽하네요. 외로운 이혼녀랑 무료한 중년 남자. 드라마 같아요. 현우야. 왜요? 틀린 말했어요?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주도도 같이 갔어? 응. 카드 명세서 봤어. 펜션, 식당 다 나오더라. 아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 미정아. 내 말 좀. 듣기 싫어요. 아내가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지금 당장 나가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미정아. 나가라고. 아내가 소리쳤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듣는 고함이었다. 현우도 외투를 집어들었다. 저도 갈게요. 아빠 얼굴 더 보기 싫어요. 현우야. 하지만 현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쾅 닫혔다. 거실에는 나와 아내 둘만 남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미정아. 가요. 그 여자한테 가요. 당신이 선택한 사람한테. 아니야. 나는 뭐예요? 아내가 차갑게 물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실수였다고?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가요. 내가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미정아. 제발. 제발 가달라고요. 아내의 비명 같은 외침에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외투를 집어들고 집을 나섰다. 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아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예요. 현수님,
목소리가 왜 그래요? 다 들통났어요. 어떡해요? 지금 가도 돼요? 오세요. 기다릴게요. 아름의 원룸문을 열자 그녀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울었는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현수님. 그녀가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족들이 다 알았어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제가 제주도 가자고 한 것도 그렇고, 제가 현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그게 아니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선택한 거야.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 그래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현수님, 저 생각해 봤어요. 뭘?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 현수님한테는 가족이 있잖아요. 30년을 함께한. 하지만 저 때문에 가족 잃으면 안 돼요. 아름이 눈물을 닦았다. 저는 괜찮아요. 원래 혼자였으니까. 아름아, 현수님. 그녀가 내 뺨을 어루만졌다. 돌아가요. 가족한테. 싫어. 현수님. 싫다고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현수님. 진정해요. 진정이 돼? 너를 사랑하는데 저도 사랑해요. 진짜로. 그녀가 울면서 말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야. 맞아요. 우리 둘 다 외로워서 기댈 곳이 필요해서 착각한 거예요. 착각이 아니야.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너는 내가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준 사람이야. 현수님.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내가 속삭였다. 현수님. 제발.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침대로 갔다.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 사랑해, 아름아.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우리는 더 간절하게 서로를 안았다. 마치 서로를 기억에 새기듯. 잊지 마요. 저를. 잊을 수 없어. 거짓말쟁이. 그녀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울었다. 새벽 5시 나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다. 가는 거예요? 아름이 눈을 떴다. 응, 다시는 못 보는 거죠? 미안해. 미안하지 마요. 그녀가 억지로 웃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현수님 덕분에. 나도 정말 행복했어. 가요. 늦기 전에. 문을 나서려는데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를 불렀다. 현수님, 응, 사랑했어요. 진짜로. 나도. 문이 닫혔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새벽 6시.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밤새 안잔 얼굴이었다. 왔어요. 응, 앉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밤새 생각했어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혼할까도 생각했고요. 미정아. 근데 아내가 나를 바라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30년이 아까워요. 이렇게 끝내기엔. 그래서 선택하라고 하려고요. 선택. 그 여자한테 갈 건지, 이 집에 남을 건지. 심장이 두근거렸다. 당연히 집에 남겠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 말에 아내가 비웃었다. 지금 와서 사랑? 진심이에요. 나는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손을 뺐다.
말만으론 못 믿어요. 그럼 증명해요. 행동으로. 뭘 하면 돼요? 첫째, 다시는 그 여자 만나지 마요. 알았어요. 둘째,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요. 당분간 내가 확인할 거예요. 그것도 알았어요. 셋째, 아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시간 주세요. 당신 용서하는데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한 달일 수도, 1년일 수도. 기다릴게요. 진짜요? 네. 얼마든지. 아내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알겠어요. 그럼 일단 같이 살아봐요. 근데 방은 따로 쓸 거예요. 알았어요. 그날부터 나는 천천히 가족에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쉽지 않았다. 아내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고 현우는 한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아내에게 커피를 타다 주고 퇴근하면 저녁 준비를 도왔다. 오늘 회사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힘든 일 있었어요? 좀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주말에는 같이 장을 보러 갔다. 이거 살까요? 당신이 좋으면 당신은요? 나도 좋아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갔다. 한 달 후 현우가 집에 왔다. 아빠, 현우야, 엄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알아. 다시는 그런 일 없어야 돼요. 약속할게. 현우가 한숨을 쉬었다. 아빠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이해는 해요. 근데 두 번은 없어요. 고마워. 아빠, 응? 엄마 잘해드려요. 엄마,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동네를 걷다가 그 헤어살롱 앞을 지나쳤다. 폐업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아름은 어디로 간 걸까? 하지만 더 이상 찾지 않았다. 그게 그녀를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두 달 후 아내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다. 여보, 응? 고마워요. 뭐가? 노력해줘서.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직도 가끔 생각나요. 그 일이. 근데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면서 나도 용서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미정아, 완전히 잊을 순 없을 거예요. 근데 다시 시작할 순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내를 끌어안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안는 기분이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도 미안해요. 당신 마음 몰라준 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3개월이 지났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래요? 아내가 물었다.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나는 당신이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은데. 그럼 파스타? 좋아요. 같이 만들어요. 우리는 함께 요리를 했다. 서툴렀지만 함께 했다. 여보, 응? 행복해요. 요즘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날 밤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아름이라는 걸. 편지를 열었다. 현수님, 잘 지내시나요? 저는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새로운 살롱에서 일하고 있어요. 현수님과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놓아드려야 한다는 걸 알아요. 행복하세요. 꼭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에요. 마이너스 아름.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났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다. 그게 그녀를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일이니까. 편지를 조심스럽게 서랍 깊숙이 넣었다. 영원히 꺼내지 않을 곳에.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소리. 가장이라는 건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구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실수하더라도 그걸 인정하고 고치려는 사람. 나는 길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쉽지 않은 길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가족이란 완벽해서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불완전해도 함께 있기로 선택하는 것. 아름과의 시간은 꿈 같았다. 달콤하고 뜨겁고 금지된. 하지만 그건 현실이 아니었다. 도피였다. 진짜 현실은 바로 여기, 이 침대에 있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와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 나는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다. 집이 다시 집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